안녕하세요. 대치동 오름학원 원장 최지한입니다. 오늘 또 칠판이 이렇게 좀 빼곡하게 적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에서 5등급 학생들이 1월 달부터 해서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 맥락 하에서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개강도 했고, 물론 작은 반들은 한두 명, 그러니까 저희는 소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반들은 7, 8명 되지만 다른 학원 개강을 들으면서 좀 학생 수가 많아서 내가 질문을 좀 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1월 달에 좀 나오거든요.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혹은 또 관리를 받고 싶은데 너무 학생이 많아, 그래서 좀 관리를 받고 싶은 학생, 혹은 윈터스쿨 들어갔는데, 혹은 독학재수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맞지 않아서 좀 와서 이제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제대로 케어해주는 학원, 그런 학원을 찾으면 저희 학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잡아서 3월 모의고사 때 뭐 짧게나마 성적을 좀 올려볼 수 있고, 혹은 학생이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대상은 이제 3등 후반부터 5등급까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제 경험을 토대로 적어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학생들이 특징 1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의지가 있거나 없는 학생들을 좀 구분 짓고, 있는 학생들도 성실한 학생, 그 다음에 의지는 있으나 성실도가 조금 떨어지는 학생, 그 다음에 의지는 없어. 그런데 엄마가 또 이렇게 하라고만 하면 거기 해당되는 또 꾸역꾸역 따라오는 학생. 근데 맨 마지막 학생은 의지나 이렇게 성실도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이렇게 크게 제가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분류를. 이런 학생들은 의지도 있고 성실한 학생은 오픈반 수업 들으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실제로 2등급, 3등급 학생들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 2등급처럼 2등급 학생이나 1등급 학생 자기가 모르는 것만 1대1 클리닉을 하죠. 그런 클리닉 해도 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속합니다. 의지는 있으나 성실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학생들은 오픈반 수업 들으면서 개인 수업을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고요. 개인 수업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오픈반 수업 안 듣고 개인 수업만 딱 쳐도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학생, 이런 학생은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 의지가 생기게끔 만들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학생 있잖아요, 3번. 성실은 부모님이 또 하는 대로 해. 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을 멘탈 관리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면서 수업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개인 수업이 클리닉이 붙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2번, 3번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학생들이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알아듣는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 몰라요. 그러나 학생이 그 내용을 말로 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해놨죠.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학생들이 많죠. 이건 어머님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학생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문제풀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수학에서 스님들 개념하는 것과 학생이나 어머님들 생각하는 그 개념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들 생각하는 개념은 수학 오늘 몇 번을 봤어요, 실력 점수도 보고 뭐도 봤다, 센 수학도 풀었다, 1등급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요, 그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개념의 정의적인 성질, 즉 정의적 접근, 그 다음에 개념이 가진 성질, 그 다음에 그게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물론 더 중요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 그 다음에 도형으로 또 표현할 수 있냐 없냐, 도형으로 또 풀기도 하거든요. 도형을 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을 또 활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개념이 잡혀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냐? 대부분 2등급, 3등급쯤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개념이 잡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학생들은 배운 내용의 내용 정리를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문제풀이만 해요. 배웠으니까 안다고 문제풀이에요. 근데 저희가 1대1 수업이나 개인 클리닉 할 때는 반드시 배운 내용을 정리를 시킵니다. 왜? 정리를 다시 하고 문제 풀잖아요. 잘 풀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데 문제 안 푼다? 안 풀립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제 수학제 예시를 통해서 특징 3을 한번 잡아볼게요.
식의 해석이 안 된다 적혀 있는데요. 식의 의미를 모릅니다. 4등, 5등 학생들은.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식이 나와서, 저거 뭘 해야 되지? 저게 뭐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식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4등급 이상이고요. 안 되면 보통 5등급.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글의 해석.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주어졌고, 전제 조건이 되죠? 무엇을 묻는지, 이걸 잘 몰라요. 4등급도 그런가? 아니요. 3등급 이걸 알고 있으면 3등급이 되고, 모르는 학생들이 4등급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4등급인데, 이 정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예시 등에서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식글 해석하고 분석이라는데 앞에는 해석인데 이제 식하고 글이 붙으면서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는 2, 3등급 학생인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2, 3등급 학생들이 그날 이제 좀 약간 뭐랄까 학생마다 다르고 또 단원마다 다르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만 다르고 이게 개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복잡성이 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해석에서 분석까지 들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 클리닉 하잖아요. 정말 큰 효과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효과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2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있거든요. 모르는 분야에 딱 했을 때 굉장히 효과 좋았어요. 네 번째 이제 지식이라고 있는데 과거의 킬러 문제. 과거의 킬러 문제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제가 이걸 이제 수학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 이다. 시각 t0에서 t는 k까지 두 점의 pq의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같을 때 시각 t는 2k에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쉬운 4점이거든요. 이거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 2등 문제는 길어봐야 1, 2분 안에 다 풉니다, 이거. 근데 3등급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한 4분, 5분 걸려서 다 풀어요. 근데 4등급 밑으로는 뭐지?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4, 5등급은요, 저 문제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이지? 처음 보는 형태이다. 저 정뿔인가?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3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3등급 중에서 좀 문제를 못 푸는 학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도가 나왔네. 속도가 나왔으니까 속도로 위치가 나왔으니 이거 적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생각 딱 했는데 V1, V2 딱 보니까 이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적분을 못해. 그래서 가까이 위치 변화로 과외하다가 생각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2등급 이상, 3등급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위치가 어떻게 생각하냐? 위치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위치가 같다. 두 번째는 적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태를 보고, 적분이 안 되네. 요거는 아까 3등급에서 못 푼 학생들과 똑같죠? 적분이 안 되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고, 요거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딱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의 뺄셈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적분의 뺄셈은 0인데 뺄셈의 정적분도 0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4등급에서 가르칠 때 개념적으로 변화량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아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할 때도 변화량에 대한 정의하고 여기 관련된 속도, 속력 여러 가지 있지만 가속도까지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구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이 뜻이구나 이해를 합니다. 결론은 위치의 변화량의 실질적인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분밖에 안 걸리는 것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못 푸는 3등급 학생들은 인테그랄 A에서 B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각각 풀지를 못해요. 못 풉니다. 정적분을. 2등급 이상은 fx에서 gx를 빼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못 구합니다. 자, 이거는 이 예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 핵심 포인트는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는 거. 이 생각,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생각이 위치가 같다는 거.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얘만 있으면 아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풀이 말고 개념 수업할 때 거기서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개념을 들었다, 개념을 안다, 개념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좀 적어놓은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이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개념을 들었다. 대부분 4, 5등급 학생 개념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개념 푸는데 수학이 어려워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업은 들었으나 개념, 용어, 상징적인 것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결과치, 결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몰라. 예를 들어 볼까? 미분 가능이라면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 있죠. 표현 방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것만 남는 거예요. 또 공식 유도를 할 때 다 잊어먹고 뭐만 남다? 공식만 남는 거예요. 그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기가 달라지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들었다는데 표기가 달라지면 몰라. 그래서 뉘앙스 차이를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개념을 아는 학생과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개념을 안다는 거는 대부분 저는 2, 3등이라고 보는데 다른 표현을 쓸 때 이 친구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 이건 표현이 다르지만 맞는 얘기야. 그리고 해설지나 풀이 과정을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하려면 어려워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제 어려워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왜 갑자기 A1은 1이라 나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푼다고 아이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실제 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클릭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가장 큰 효과. 아까 여기랑 결을 같이 하죠.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이런 애들도.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인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근데 중요한 건 학생 컨디션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 따라 다르다. 또 혹은 단원 따라 다르다. 또 혹은 하나의 문제다. 4점짜리인데 하나의 개념 문제야. 두세 가지를 묶은 개념이야. 그것도 또 달라요. 근데 또 신기한 게도 오늘 맞췄다가 또 다음 주 또 틀려요. 근데 다음 주 틀렸어.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맞춰. 이런 거는 학생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개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스스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제 해결이 된다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 그러니까 결을 같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능에서 국수용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습관들이냐. 문제를 읽고요. 어떻게 눈을 읽고 머릿속에서 회전을 하죠. 그리고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적어가야 됩니다. 그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습니다. 적을 때 손으로 적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푼다는 거는 눈, 머리, 손을 세 가지를 잘 써야 됩니다. 저는 이건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제 시간 남아서, 공간 남아서 적어봤고요. 예를 들면 4, 5등의 차이를 볼게요. 개념 해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당연히 개념을 정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정의적인 접근, 성질, 의미, 그래프 접근, 확장까지 다 하는데 4, 5등의 특징은 뭐냐면요. 습관적, 익숙한 계산 문제는 풉니다. 이거는 풀어요. 습관적이고 익숙한 문제는 푸는데 조금만 개념의 성질을 이용한다든지 정의적을 한다면 못 풉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업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풀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설명했을 때 이 내용, 위치의 변화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그런 거 설명을 하지 않고 처음에 이론 수업에 빵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강의를 들으면 이런 설명이 빠져있어요. 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면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짜증내죠. 자, 그래프의 이용. 얘네들은 다 그래요. 대수적 접근도 하고 그래프 좀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접근해서 대수 접근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프를 딱 하면 금방 풀려요. 그런데 우리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기본적인 그래프를 못 그려요. 아, 2차함수는 그리죠. 3차함수 이렇게 그리지. 그럼 4차는? 5차는? 절대값 찾았을 때 7차는? 모릅니다. 못 그려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의 강의만 하면 모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이 범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잘라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 얘네들 그림 그리려면 처음부터 X축, Y축 이렇게 그려요. 얘네들 절대 X축, Y축 그리지를 않아요. 범위만 정하죠. 자, 문제에서 얘네는 한글과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문장에서 부정적인 문장이 있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또 바꾼다. 역, 치환, 대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다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또 미완성이라고 또 생각해.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또, 이거 새로운데? 딱 나오면 얘네들은 의미를 알다 했죠. 그럼 바로 풀어요. 왜?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처음 봤는데? 뭐지? 아까 저 보셨죠? 뭘 구하는 거지? 처음 보는 형태다. 그럼 안 풀어. 그래서 문제에서 한글에 또 의미도 몰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X에 대하여 뭐뭐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무엇을 만족하는 X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값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왜 뭐뭐거나 어떤, 이런 걸 한 번에 모아서 배우잖아요. 이거는 두 번만 더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1등급 이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해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야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죠. 해석이 돼야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 이걸 알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학생들의 특징 네 번째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적 올리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듣고 인원 정리가 안 되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문제만 집중합니다. 보니까 이런 애들 저희가 아까 개념 수업을 반드시 정리해주고 문제는 확인용. 아까 문제에서 저런 것들을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성적이 올라갑니다. 금방. 그 다음에 숙제량이 많아 풀고 싶은 것만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게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요. 1, 2등급은 아는 게 많아. 그래서 틀리는 게 작아. 자기가 틀린 것만 딱 하면 돼. 자기가 그래, 자신 없는 부분만 딱 하면 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는 쌤들이 이 학생에 맞게끔 딱 학생 맞춤형 문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냐. 많은 수업만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수업을 중복으로 듣는 거죠. A라는 쌤한테서 주의해. B라는 쌤한테 주의해. 근데 이 쌤도 중요한 거, 이 쌤도 중요한 거. 결국은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옆에 내용들이 이해되는데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모르는 개념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클리닝이라고 그러죠. 구멍 났다고 그러죠. 그 구멍을 메꿔줘야 됩니다. 메꿔주는 것도 올라가더라고요. 자, 네 번째. 아는 문제만 집중하고 모르는 문제 풀이집은 참조한다. 즉, 내가 안다 모르다. 이거를 아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 모르다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딱 빡짝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제는 됐다 풀어.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애가 모르고 있다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하나하나 읽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고 너는 어떤 생각인지 그 차이를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읽고 개념을 바로 연결해야 돼요. 읽으면서 개념이 뭐뭐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즉시 수업 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이해가시죠? 이걸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남겨야 되죠. 저희는 소수 수업이기 때문에 안 돼? 남깁니다. 자, 그럼 결론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그 대형 강의는 뭐 대형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형 강의에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4, 5등 학생은 여기 대형 갔을 때 따라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제 경험에서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저희 학원 같은 오픈반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소수로. 그리고 여기다 1대1 커닝 붙이잖아요. 정말 성적 날아갑니다. 정말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방적 강의는 제가 의미가 다릅니다. 레벨에 맞는 개념 강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있다 그러면 거기 눈높이 누구 맞추겠습니까? 4등급 맞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 레벨에 맞게 가르쳐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위치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 딱 읽고 바로 풀 들어가고 그럼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하냐? 문제 풀었어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냐. 이게 1번이고요. 이거 풀었어. 풀었어요? 아, 개념 배웠으니까. 개념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이 됐어. 근데 다른 문제, 조건을 변형해서 또 어떻게 돼? 그걸 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교관리 수업보다는 수업 강사가 직접 내 눈으로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막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해야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 조교생들이 있습니다. 조교 안 시킵니다. 조교를 해보니까 지 공부만 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1년 정도 조교를 하고 나니까 학생이 실력적,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해서 통달을 했대요. 와, 나 다시 수능 치면 될 것 같아.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교가 성적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학 성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수학 성적은 학생이 문제가 풀려지는 느낌이 확 들어야 되고요. 풀 수 있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문제를 맞추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즉 맛을 봐야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아, 이러면 될 것 같아. 아, 이러니까 되네. 이런 아주 조그만 만족. 조금씩 풀리는 느낌. 그리고 풀려야만 되고 그게 쌓여야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학생들의 특징들을 제가 그러니까 성실도냐,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느냐, 저렇게 말씀드렸고, 효과를 가장 보는 학생이 아까 의지는 이때 성실도가 약한 학생, 즉 성적이 안 나온 학생, 결과물이 안 나온 학생, 그 다음에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만 또 부모님이 하라면 또 열심히 따라오는 학생. 요 두 친구들은 두 가지 2번, 3번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 보내면 성적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오릅니다. 이쪽 전문입니다. 오른 학원이 어떤 학원입니까?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학생들을 1, 2등급으로 만드는 수능 전문 학원이잖아요. 저희 이쪽 전문입니다. 이쪽.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징들을 쫙 보니까 아, 알아듣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 애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더라.
그 다음에 개념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개념은 개념 책 받아서 개념 잡힌 게 아니더라. 숙제할 때도 보면 문제만 냅다 풀더라. 이론 정의는 안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이들이 결론치만 알더라. 즉 과정은 생략되어 있더라. 그래서 표기가 다르면 아예 모르더라. 무슨 말인데? 그 다음에 개념을 안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다 알아듣더라. 최소한 5등급이든 4등급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등급 가기는 사실 상당한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등급, 5등급이다. 그럼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운 좋으면 1등급도 갑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아이가 갑자기 득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 성적이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팍 띄웁니다. 누적되어 있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데 야 이래 됐으니까 수식 이래 연결해서 푸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줄에서 이 그렇게 모든 나면 뭐 생각해야 돼? 자연수 나면 뭐 생각해? 자연수 뭐 생각해야 되죠? 이런 걸 다 합니다. 특정 캐까 1, 2, 3, 4 뭐 이런 것만 어떤 특정한 범위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식을 그리면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수업 시간에 문제가 아닌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 바로 확인용으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점짜리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있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쉬운 4점 이걸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야 되죠. 그래프만 그려도 제가 1등 이상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어도 여기서 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림만 딱 그릴 수 있어도 기본적인 그림 말고도 문제 나와 있는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얘는 바로 풀 수 있어요. 굉장히 1등 이상 올라갑니다. 게다가 한글에 대해 이해가 안 된댔죠. 그것만 이해만 시켜도 애들이 확 올라갑니다. 제가 본론은 이렇습니다. 수학 성적은 학생이 문제가 풀려야 풀려진 느낌하고 풀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짧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겨울방학부터 산모 전까지 국어, 수학, 영어 영상 어떻게 들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안 보신 분 그거 한번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등급 후반에서 5등급 학생들 진짜 오픈반에서 성적 올리는 거 저희가 정말 자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성적을 내왔고 그리고 학생 수도 지금 현재 작아요. 왜냐하면 1월 첫째 주 들어가면서 1명 또 나오고 둘째 되면서 한두 명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계속 학생들을 받고 있거든요. 또 1월달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윈터스쿨 끝나면 또 나옵니다. 그때 배우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개념이 좀 잡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것도 2월달 개강도 저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개강할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다 2월달 개강 또 준비되어 있고 그러나 지금 왔을 때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흘러버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와서 인원수 작으니까 질문도 하고 앞에 또 수업에 때 영상도 촬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까 저희 학원에 와서 인원수 작게 소수로 저희가 알차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요. 꼭 알림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 하고 지금까지 오름학원 원장 최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